이분은 처음 총선에, 그러니까 원래 그 법무부 장관에서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이분은 이거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참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주제는 네네. 저번에 저희가 총선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네, 정말 이 총선을 앞두고 음, 중요 인물 네 음. 분을 두고 네, 네. 이재명 씨 그리고 네, 조국 대표, 네. 한동훈, 원희룡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람의 운기를 좀 비교하는 컨텐츠를 찍어볼까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는 어떤 분의 운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더 우세한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 누가 수혜를 가장 많이 보시는지, 누가 수혜자이신지 그걸 여쭤봐 달라는 거죠? 네네. 네. 22대 총선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23년 6월부터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총선이 4월 10일로 벌써부터 접어들었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님부터 제가 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님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제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도 늘 한결같이 얘기하는데요. 이분의 기운은 사실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기운은 아니세요. 그런데 작년 9월에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국회에서도 통과를 했고, 그러다가 그 대법원에서 그 판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게 구속이 안 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미 이분은 한풀 확 꺾였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분이 글쎄 괴한한테 그런 피습이죠. 네네. 그것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는 모든 어떠한 원인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세상 우주에는 많이 그 인과의 관계가 있어요. 네. 이분은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전조현상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번 총선에서도 이분은 대단한 자신감, 아마 아무래도 민주당이 다수 우세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의석수도 워낙에 170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개항을 해서 그 원희룡 후보님하고 대결을 했을 때 절대 자기는 진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아마 지금도 네. 자기가 우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무속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재명이 당선되신다라고 보여지고, 또 네. 그렇게 여론조사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둘러보고 해도 이재명 후보님은 기운이 꺾였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꽃이다. 그리고 이미 침몰하는 그 배에서 선장은 자기가 침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다른 선원들은 다 뛰어내렸는데 이분만 결국은 끝까지 버티고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총선에 이분은 글쎄 당선되기가 저는 어렵지 않나. 그 기운으로 봤을 때도 네네.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은 점점점 침몰하는 배와 같으실 거예요. 타이타닉처럼 네. 그 빙하의 그 바닷물로 침몰을 하실 건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때도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에서는 요번에 조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분이 낙선을 하실 때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진짜 간만의 차이로 저는 솔직히 이분이 낙선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때도 이런 걸 대비하셔서 오히려 그냥 그때 선거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글쎄, 당대표를 내려놓으시고 아예 그냥 그 비례대표로 가셨으면 더 확실하게 따놓은 당산으로 지금은 여유롭게 글쎄 선거활동을 하지 않으신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무래도 자기의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아주 불안불안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때가 좀 늦었죠.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많이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실 건데, 저는 부정선거가 있지 않은 이상, 이분은 당선되기가 이 기운으로 봤을 때는 어려우시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이분의 인기가 정말 대선 주자에 나오시는 것만큼 갑자기 스타가 되셨잖아요. 네네. 이분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연예인이라고, 스타시라고. 그죠. 지금 대단한 스타가 나오셨어요. 네. 배우시거든요. 근데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냥, 열성 팬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10대부터 해서 70대, 80대 이게 다양한 그런 국민들이 이분을 정치인으로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스타덤, 연예인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는 버블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 이슬과 같고 이분은 글쎄 화려하게 타오르다가 네. 꺼져버리는 불꽃? 그런 운기인 거예요? 네, 불꽃이잖아요. 우리가 불꽃놀이 하면 한참 1, 2초, 한 5초 안에 반짝 빛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둠으로 확 사라지잖아요. 네네. 이분의 운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4월 11일 전후로 해서 그 인기나 운기가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게 6월, 5월 하반기부터는 네. 이분은 대중에서 사라지시면 이분을 따르는 자 없어요. 그러니까 불꽃처럼 진짜 불꽃놀이 할 때 화려한 불꽃처럼 그렇게 어둠으로 사라지실 수 있다. 이분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으시는 걸로 봐요. 그래서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희룡 이분.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22대 총선에 네. 가장 큰 우승자,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분. 잠룡에서 비룡으로 승천할 수 있는 분. 바로 대선의 지름길로 진짜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에 타고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원희룡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분은 대단한 아마 사실은 이분의 기운은 네. 지난 대선 때부터 네.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국토부 장관을 또 하셨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 하셨을 때, 그때, 양평 고속도로를 하고, 그걸로 김건희 땅 의혹으로 이분이 약간 위태위태한 그런, 이분이 데미지를 혼자 독박을 쓰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분이 너무 영리하게 위기를 잘 탈출을 하셨다. 그때 덫에 걸릴 수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분이 그 덫에 걸려서 네. 어쩌면 정치 인생에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었으나 이분이 참 영리하게도 그 부분을 잘 피해서 임기응변을 잘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빨리 거기를 장관직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다시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렇게 전향해서 이재명하고 그 대결을 하는 이 구도로 가시는 거는 너무 현명하게 선택을 아주 비상한 머리로 잘 하셨다. 설사 이분이 이재명 대표님께 간반의 차이로 설사 네. 낙선을 하신다고 해도 이분은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요? 네, 오히려 투자를 했을 때 네. 본전을 뽑고도 남는 장사다. 이분은 손해볼 게 없다.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이분 자체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역전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쓰실 수도 있다. 조금 더 노력하시고, 네. 그리고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이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란한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네. 벌써 민주당에서는 총선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샴페인을 터뜨린 격? 네. 방심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대승의 싸움에서도, 방심하는 쪽에서 그 역공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제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이 민주당이 제가 어쩌면 이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라질 수 있거나 분열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네. 이미 이 민주당의 호는 배로 치면 이 민주당의 함선은 빙하에 자초돼서 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침몰할 수 있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저는 침몰하는 거는, 저는 그게 그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흩어진다. 네. 그리고 다른 형태로 이름이 분명히 바뀌어서 네. 민주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남을 수 있어요. 이분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으신가. 참 영리하고 똑똑하고 처세술을 정말 잘하신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동훈 이분. 네. 한동훈 이분은 처음 총선에, 그러니까 원래 그 법무부 장관에서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이분은 이거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참 많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선택지가 없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선택해서 비례위원장을 맡기보다는 네. 등 떠밀려서 나온, 그러니까 윤 대통령님의 진짜 제일 검으로, 네, 쓰임의 역할로 아마 나오셨어요. 네. 그거를 이분이 모르지는 않으나, 이분 또한 되게 영리하고 똑똑하셔서 자기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윤석열의 대통령의 뭐 조선 제1의 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충복으로 이 사람이 쓰임을 다하는 뭐 사냥개처럼 그렇게 쓰임 다한 다음에 버려지진 않아요. 이분 자체는 그 경우의 수를 다 읽고 오히려 나를 도구로 쓰시는 주군의 그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다. 그 경우의 수를 다 읽고 그렇게 행동은 하나 결국 이 총선의 기점에서 보면 이분은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하신다. 정치를 하게 되면 점점점 이 사람을 추앙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은 일거양득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받고 네. 그거로 인해서 충복이 아닌 자기만의 독특한 브랜드로 이분은 지금 현재 나서고 있다. 한동훈이라는 브랜드화,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네. 국민의힘 네. 여기에서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이분을 지지하실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하가 아닌, 어쩌면 끈끈한 연대로 한동훈 이분의 그런 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한동훈 이분은 이걸로 인해서 자기 세력도 구축하지만 총선의 대가로 이분은 정치적으로 자기 한 자리 크게 자리매김 하신다. 절대 어느 평론가에서는 글쎄 쓰임의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니까 네. 뭐 유학을 가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절대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 세력을 구축하면서 네. 정계에
그 정점을 찍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 또한 대선의 주자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나가실 거예요. 이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봐주셨잖아요. 네네. 봤을 때 선생님이 제일 좀 두드러지게 네. 좋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있나요? 아, 이분들 중에서요? 네네. 저는 원희룡 그분하고 네. 한동훈 장관님이 이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기운도 그렇게. 이분 둘은 계속적으로 대선의 주자, 그러니까 대선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 충분히 비룡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계신다. 네. 그러면 특별히 네. 이 두 분한테 네. 네. 조금 이분들이 올 한 해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 것도 한번 짚어줄 수 있을까요? 원희룡 그 후보님은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이분은 자기 말에, 그러니까 자기가 공약한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된다. 약간 이분의 좀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비상하고 좋지만 약간 일 추진에 있어서 용두사미 같은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크게 어떤 일을 하고자는 했으나 그게 점점점 끝 마무리 딱 결정 짓는 거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으로 할 때 어쨌든 자기가 공약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개항을에 대해서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분의 단점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2년 후라든지 아니면 4년 후라든지 이분이 공약한 것들을 정말 글쎄요, 다는 못 지키겠지만 한 70%를 이루신다고 하면 이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떨어지면 이분 또한 구설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이재명, 의원님하고 다르지 않게 우선 말만 앞선다? 이렇게 용두사미의 식으로, 정치를 생활을 하신다, 정치 활동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이분의 리스크는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그분하고의 그런 운명 공동체가 아직 있어요. 아직 그 배에서 완전 자립해서 나오지를 못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빛과 그림자 같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는 독립적인 그 길을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든든한 백이기도 하지만 그 백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빨리 자기 독립적인 독자적인 노선을 정확하게 걸으셔야 된다. 총선 끝나고 계속 그분한테 휘둘르는 그런 부하 직원이나 무사의 역할처럼 보여지신다고 하면 이분은 바로 또 국민들한테서 버림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입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네. 국민 한 분 한 분이 사실 이 표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내가 표 하나를 행사를 했을 때 이게 큰 흐름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동굴에서 떨어지는 낙서 한 방울이 이 큰 바위의 반으로 쪼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은 큰 흐름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진짜 정치와 이런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정치가 정말 다들 아시잖아요. 한멸을 느끼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외면하고 정치는 썩었어 하면서 안 보시지만 안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한 분 한 분 다 나서서 내 한 표를 행사하면서 그거를 좋은 그 썩은 내 나는 그 물을 다 버리고 새로운 웅덩이에, 그러니까 새로운 양동이에 깨끗한 물을 담으면 돼요. 저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충분히 그렇게 바른 정말 비리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고 진짜 우리 국회의원의 일꾼을 뽑으려고 하면 그 기준 자체가 저는 학벌이나 똑똑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도덕성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가장 강조되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그 한 표가 중요하니 모두 꼭 우리 한 표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